성룡원의 음악살롱 11회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다음 주, 크리스마스네요 벌써.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있는 26일 산무아트센터 신림역에 있거든요. 신림역에 위치한 산무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피아노 원 정기 연주회,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열리는 피아노 원의 정규 연주회입니다. 우리나라 창작곡, 즉 클래식 창작곡에서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연주되는 경우가요. 첫 번째, 가사가 있는 음악, 즉 인성음악, 가곡이든 무슨 합창음악이든 가사가 있는 곡은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가사가 있는 곡들은 꾸준히 작곡되고 발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작곡가들끼리, 즉 음들을 나오고 작곡을 전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협회, 악회, 심포지움, 무슨 포럼, 그런 식의 세미나 같은 음악회, 그러면 그들의 잣대와 그들의 기준으로서 그들끼리 한 7, 8작품 선발해서 자기들끼리 작품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그건 약간 좀 구시대적인 옛날 제도였죠. 옛날 지금같이 인터넷도 없고 기술이 없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의 작품을 듣기도 힘들고 공통으로 모여서 이렇게 연구하는 기회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대, 60년대에 횡행했던 그런 모임, 작곡 모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창작곡은 무슨 기금이나 지원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니면 각 지방의 재단, 문화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도 창작품, 한국의 예술가들이 만든 곡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자기 연주에 그런 식의 창작곡을 끼워 넣으면은, 삽입하면은, 저는 끼워 넣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원금을 탈 확률이 크거든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무슨 피아노 연주라든가 바이올린 독주회, 실력 연주회에서 한국 창작곡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데, 이러한 판국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 피아니스트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이신 이혜경 교수님이 직접 자신이 수년간 연주도 하고 운영하고 있는 피아노 원이라는 자신의 제자들로 주축이 돼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날 연주되는 곡들은 투 피아노, 포핸즈, 즉 연탄곡들 위주인데요. 1930년에 태어난 작곡가부터 1986년에 태어난 작곡가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창작 클래식 피아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날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한국적인 요소를 차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우리에게 익숙한 민요 선율을 가지고 서양 작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민요는 다 알잖아요. 뭐 아리랑, 뭐 세타령, 무슨 또 뭐가 있을까요? 경복궁 타령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민요를 가지고 피아노 곡으로 현대 여러 음악 작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한국의 소리, 한국적 주제를 갖다가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또 그중에서 아리랑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더라 하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게 어쨌든 한국 피아노 작품이 아까 말한 세 가지 경우를 떠나서 한국 창작곡들이 지속적으로 연주되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위촉과 그 위촉한 연주자가 꾸준히 연주하는 게 필수적이더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연주되는 성룡원의 작품과 그 바그네라는 분의 작품을 보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인 피아니스트가 동양의 정신과 어를 표출할 수 있는 서양 작곡 기법을 인용해서 피아노곡 작곡을 위촉했고요. 의뢰했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연주가 되고, 또 보니까 이영조 선생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한 분인데 1940년대에 태어난 이영조 선생님의 피아노 작품 역시 오늘 음악회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이혜경 교수님이 위촉했더라고요. 음악가의 존재 의미, 연주자의 존재 의미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연주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데 있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대중들한테 가치를 받고 그건 너무 얄팍하고 진짜 세속의 인기를 따라가려는, 그러니까 딴따라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연주자에서 음악인에서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그리고 꾸준한 그 공부가 필수적인데, 이런 이혜경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이런 음악회를 운영해서 이렇게 수십 년간 지속하고 있으니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12월 26일 신림역에 위치한 산무아트센터에서 피아노원에 연주하는 한국의 소리라는 한국 피아노 창작곡들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금 암울한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원에 20년간 강의를 하시고 강사 그리고 겸임교수로 재직하셨던 고 김정희 선생님, 그분이 그 동해안 별식굿의 전수조교라는 곡인데 그러니까 그 문화재,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 되게 전 단계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국악에 대해서 잘 그 개체를 잘 모르긴 한데, 그 분이 20년간 한국예술학교의 종합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올해 8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하고 유일한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수입도 없고, 그리고 전공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공생 레슨도 다 끊어져서 그런 신변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럼 왜 20년간이나 한 학교에 봉직하셨던 분을 갖다가 해촉했을까요? 그거는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강사법을 적용하느라, 강사법이 적용 대상인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가지고 강사법으로 유지해서 새로 강사를 뽑으려는데 그 기준에 한국음악이고 또 굿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위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적용이 되지 않아서 해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사법 때문에 잘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강사법이 나쁘다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요. 강사법 어디를 눈을 씻고 쳐다봐도 학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무슨 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니까 강의를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강사법이 원래 생긴 취지가 저번에 우리 성령원의 음악 살롱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비정규직 강사 선생님, 교수가 되지 못한 비정규직 강사 선생님의 권익과 그 인권 신장을 위해서 제정한 거지, 그걸 갖다가 부메랑으로서 강사를 자르고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종종 발견하잖아요. 좋은 취지가 도리어 나쁘게 돼가지고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 이번에 그 강사법이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요. 학교에서는요, 이 강사법을요, 제가 우려하기도 했지만은 아주 잘 됐다, 정가의 보도같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사를 자르고 인력을 갖다가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있잖아요, 학교나 기관 같은 데서 제일 돈이 많이 지출되는 데가 어떤 항목인지 아십니까? 뭐 학생 복지요? 뭐 시설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구성원들의 봉급을 주는 건데, 그 봉급을 제일 깎기 위해서 강사법이라는 논리를 갖다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강사법을 했기 때문에 그 강사법이란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제체 문제 제기한 기자도 과연 이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강사법으로 때문에 가게 정리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인데, 한편으로는 이 강사법을 갖다가 악용하는 데가 그 행정 직원이 아니죠. 그리고 강사법이 나쁜 게 아니죠. 그거를 가지고 인력을 갖다가 자르고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천민자본주의에 찌들어 버린 대학들이 문제죠. 그런데 무슨 지방의 사립대라든가 뭐 이유는 극도로 추구해야 되는 대학들, 그런 데는 이해합니다. 뭐 학생도 없어가지고 당장 그 손가락 빨개 생겼는데 무슨 뭐 강사냐, 그런 데는 이해해요. 하지만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학교가 설립 취지가 90년도에 학위가 없어도 학위가 아니라 실력만 가지고 음악인을 판가름하자, 외국같이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예술종합학교는요,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학교랍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회 분위기가 워낙 갈수록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학위 가지고 남과 차별성을 두고 왜 우리 학교만 이렇게 좋은 학교에 나는데 학위를 인정 안 해주냐, 그런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거기에 편승하고, 또한 이런 자본의 논리로서 사람 강사를 정리한다는 거, 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동해안 별신굿, 저 냉정하게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전통 문화고 그걸 계승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유지시켜주는 곳은 유일하게 학교이며 그 학교가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의문도 들고요. 두 번째, 이건 좀 다른 관점인데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20년간 학교에서 계셨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2, 3년 강의하기로 힘든 건데 20년이나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자신이 배운 거 계승하고 정통이라는 미명하에 그것만 막 보존하고 공부를 한 것뿐이지 전혀 대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잘리다 보니까 생계가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이 무전략, 무전술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까지 치닫게 됐다 하는 비극을 맛봤다는 것도 사실 조금 우리 음악인들, 예술인들이 배우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분이 20년간 한 학교에 계셨다고 그러면은 좋게 말하면 정통과 이렇게 그 계속 한 학교의 그 학문 세대를 가지고 계승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30대라든가 20대의 젊은 실력 있는 강사 선생님 또는 음악인들의 유입이 막혔다는 방증도 되지 않겠냐 하는 조심스러운 발언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신문 기사에 한 줄 나오고 또 언론이라는 거는 선동적이잖아요. 강사법 때문에 한 위대한 예술가가 잘리고 그 예술가가 비관해서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막 냄비근성으로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욕하고 부계하는데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가라앉아가지고 전혀 무대책으로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저는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가 됐든 우리 음악인이 됐든 간에 이 복잡 다단한 세상에서 전술적으로 맨날 했던 거 하면서 내가 배워왔으니까 이것만 하겠다 그러지 않고 시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남을 좀 헤아리고 같이 서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좀 두 번째 소식이 무거웠죠. 암울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건 좀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성룡원의 음악살롱에서 나왔던 그리고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소프라노 김정아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얼마 전에 서울 퓨전 뮤직이라는 플랫폼에서 애국가를 새롭게 락 버전으로 편곡해서 음원을 내셨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프라노 김정아 선생님은 카멜레온 가수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가수. 어떤 노래든 자신의 색채대로 동요부터 트로트까지 모든 장르를 총망라해서 대중들과 친밀하게 소통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애국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슨 의식이라든가 어렵고 딱딱한 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애국가를 참신하게 락 버전으로 응원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소프라노 김정아 선생님이 힘차게 불렀는데요. 그 응원가를 듣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김정아의 응원가로 힘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룡원의 음악살롱 11회차 소프라노 김정아가 얼마 전에 출시한 애국가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아, 알았어. 이거 한